꽉 찬대요, 꽉 찬대. 자리가 없습니다. 예, 자리가 없대요. 예. 근데 낮에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선진시나 포천이나 포천이가 또 없어져야 돼요. 왜 없어져야 되냐? 전철 들어오잖아요. 전철. 그럼 그때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때는. 그래도 복귀가 왜 될 수가 없느냐면은 지금 그 버스업체 아까 저 자료에 그 과장님이 그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은 길명이 계신 분들이 6개 구간에서 나온 그 데이터 자료가 실제적으로 올라타는 그 인원수를 보시면은 너무나도 적어요. 하루에 버스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임금이 지금 1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버스가 하나 움직이고 있는데 기름이 들어가는 게 12만원에서 16, 14만원 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같이 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복지나 이런 사무 혜택을 준해서 실제 경기도에서 준하고 있는 버스 준공유자 임금은 광역버스는 지금 서울은 62만원이고 경기도 얼마냐? 58만원입니다. 하루에 58만원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38-5번은 지금 얼마야? 원가가 32만원. 32만원이면 실제적으로 20만원 준하는 거의 2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한 대당 20만원에 10대가 200만원입니다. 1년에 7억이에요. 7억의 적자를 보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명리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버스가 돌아라 좋죠. 그러나 버스 업체는 사업이고 영리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리는커녕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까 지원을 좌해주지 않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시공용 버스, 도공용 버스, 따봉버스라고 공공맞춤버스, 격신원버스 이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138-6번 아까 이장님 말씀하시대로 뭐 해서 그쪽에 이제 지원이 나가는데 저희 138-5번은 지원 없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흑자를 보면 말 안 했겠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 이거 어습니다. 이게 한 대당 20만원꼴 하루에 10대가 2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업체로 하라 이건 아니죠. 지금은 길명리에나 계시나 일동에 계신 분들이 공부대 지금 이전이가 지금 사람이 얼마나 줄었냐면은 10년 전이면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관인면에 있는 건요, 약 지금 15,000명이 있던 것이 반으로 줄어가지고 8,000명도 안 됩니다. 거기는 등 하나 그냥 걸면은 그분은 우리 버스 요금이 한 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곳에서 버스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는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 이거를 목대고 다시 길명리로 들여보내면은 만약에 52시간 운을 준한다면 길명리 사회되는 걸 3회를 줄여야 돼요. 그럼 3회를 줄인데 그보다 적자가 20만원 더 발생할 겁니다. 추정상 28만원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돈을 재원은 누가 해주실 겁니다. 손실은. 이것은 의장, 부의장 계시고 위원님 계신데 이 노선에 대한 노선의 중공영제를 해준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깊게, 심도 깊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게 뭐냐면, 부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버스 회사의 어떠한 어려운 점을 저희가 안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듣겠는데, 아까 면장님도 지적해 주신 게 그런 거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갈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저희도 들을 자세가 돼 있고, 우리 이장님들이나 주민들도 자세가 돼 있고, 우리 집행부도 자세가 돼 있으니, 원한 처음대로 되돌려서 처음대로 하시면서 하자는 거죠. 저희는 다시 협의를 하자는 거죠. 저희가 들을 자세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부사장님은 일방적으로 제가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길명리와 일동 간의 그 적자 노선 그거만 어떻게 판단 기준을 삼을 수가 있냐고요. 아까 박 의원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의정부에서 오다 보면은 차가 꽉 차서 오면서 점점점 하차하는 인원들이 늘면서 거기는 끝에 머리니까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쨌든 그 버스 회사에서 나온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으면 뭐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 거지만 저희도 들을 자세가 있고 집행부도 들을 자세가 있고 주민들도 들을 자세가 있다면 버스 회사도 그만큼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 드린다 그러면 몇 년 전에는 138-5번은 길명리 노선으로 다녔고요. 예. 138-7번은 터널로 다녔어요. 예. 그렇게 다니다가 138-7번도 다시 길명리 노선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일시적으로 다니다가요. 그거는 분명히 그리 다녀봐야 손님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다닌 거라고 보여져요. 노선을 갑자기 왜 바꿨을까? 저희야 뭐 횟수가 늘어나니까 참 좋았었어요. 금주 사리에서.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버스 시간이 불규칙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때 도저히 지금 현재 포천 시내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시간대를 예를 들자면 138-5번이 터널로 가는 거, 많은 시간대에 가는 건 터널로 그냥 가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길명리 노선으로 가는 거를 좀 조절을 할 필요는 있잖아요. 이거는 직통입니다. 만세교까지. 이 노선은 길명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스 충전소 들어가듯이 붙여놓듯이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어쨌든가 우리 김남현 일동 위원장님 사무실에서 예, 그때 부사장님이랑 과장님이랑 해가지고 이장님들이랑 해가지고 저희 예. 한번 모였잖아요. 예. 저는 솔직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서운하고 선진버스에도 서운해요. 그날 했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이 이동면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마디 이런 방법 언급도 없었어요. 선진버스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냐. 주민 공청회도 없이 부사장님 이렇게 노선 변경이 된다는 거는 한 번쯤은 시청 관계자와 아니면은 우리 주민들이랑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번 해서 우리가 이러만저만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버스 노선을 바꿔야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냐. 그랬을 때 정중히 사과를 하셨어요. 부사장님이.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 집단 민원 때문에 저희는 이게 지금 4개면의 분란이 일어난 게 이 문제 때문인 거예요. 지금. 저희는 여기 이장님들이 1안, 2안 가져왔을 때 그래도 어쨌든가 우리 버스 회사의 입장을 들어주려고 그러고 우리 집행부에 설득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들어주려고 했는데 집단 민원들 때문에 이렇게 버스 노선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가요? 집단 민원 때문에 변경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지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거기 이동면에 어떻게 보내시는지 알죠? 불가방침을 한 거예요. 버스들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예. 그렇게 했는데 선진 시내버스 주식회사에서는 밀어붙인 거잖아요. 지금 그냥 아무런 공청회 주민들 공청회 없이 그 주 52시간 그 근로단축 시간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예. 그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게 내년에 시행되는 결정도 안 됐고 결정도 안 됐고 지금 정경련에서 1년 유예해달라는 것도 대통령께 간절히 부탁도 드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이렇게 한다고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도 1안, 2안 조정안을 계속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요. 한번 그 시간에 기다려봤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원장님 방에서 했을 때 40분, 35분 배차 간격이 그렇게밖에는 그렇게 다 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장님들이랑 한번 기다려봤더니 1시간 반 만에 온 거예요. 버스가. 1시간 반 만에 온 게 그거 한 대 놓치면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장님 사실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장님들한테 여쭤보세요. 민원의 그 현장에 나가서 버스를 직접 우리도 어떠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려봤어요. 1시간 반 만에 온 거예요. 버스가. 노인네 제가 같이 어르신들이랑 같이 기다려봤어요. 이거는 부사장님 이거는 조정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정안은
진짜 부사장님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진짜 땜빵밖에 안 돼요. 8번 버스 다른 데 지역에서 8번 버스 빼다가 이쪽으로 여기로 노선에 투입하셨죠. 이쪽 지역에서는 자기네 버스 빼갔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사장님. 더 이상 지역 간에 지금 여기에 이 노선에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화연면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조정안을 받고 어쨌든간 이장님들도 설득해가지고 30분 배차간격만 맞으면 큰 불편을 감수하기라도 받아들이려고 입장했어요. 근데 제가 저 자체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부사장님. 선진우수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과 다 우롱하는 꼴밖에 안 돼요.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극단적인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네? 부사장님, 지금 선진 버스 주식회사에서 하는 행동이 우롱했다는 우리 시민들이나 집행부 공무원을 우롱했다는 표현밖에는 저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사장님. 버스 노선 그냥 원상태로 해주세요. 원상태로 해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주민공청회 열어서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나도 시에다 얘기하고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저 시장님한테 다 보고 드렸어요. 어떻게 버스 노선을 조정하면서 주민들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인위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의견을 제시한 거 만약에 버스 회사에서 검토 안 해주시면 진짜 우리 선진버스 들어가시는 적자 노선 보전하는 거 그거 제가 어떻게든지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부사장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돌려놓으세요. 다시 돌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갈등의 골이 지금 내교면에 갈등의 골이 너무 심해졌어요. 8번 버스 지금 8번 버스 빼온 데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지역구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는 안 나왔지만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송 의원님에서 우리 노선 버스 빼갔다고. 부사장님 이렇게는 이건 아니잖아요. 영중면을 대표하는 이장으로서 근본 단행된 지산 길명 지연 금제리 구간을 운영하는 선진 시내버스 노선 폐지에 너무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공무원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공익사업과 서비스 사업인 시내버스가 몇십 년 다니던 노선을 폐지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 번 하지 않고 불과 며칠 만에 발표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있을 수 없는 횡포입니다. 시청 교통과 직원들과 시의원 그리고 선진 시내버스 간부 몇 명이 짜고 기습 처리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민들이 버스를 타는 곳이 있으면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연장의 타 지방의 공무원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지역을 우회하면서 단축된다는 것은 운수회사에서 근로자를 더 모집해서 되면 하지 않겠습니까? 선진버스 이득을 챙긴다면 굳이 공익사업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토록 적자라면 다른 운수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박은국 시장님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런 자리 만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요즘에 우리 버스를 이용하시는 노약자 중에 학생들 지금 우리 말 다 똑같을 겁니다. 금줄이나 지산 오리까지 거기 주민 학생들이 지금 아주 혼란에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되도록 이자들은 또 뭐했냐, 담당 시의원들은 뭘 했냐 이렇게 지금 원성이 자자하고 몇 년인가 똑같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이런 사항을 나중에 알고, 그 위원장님실에서 몇 번 회의를 했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 52시간 정보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나 보다. 응? 그래서, 또 한쪽으로는 또, 김명희 정의장이 보면 뭐 0.8명 뭘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한쪽으로는 미안한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 차들이 있는데, 피해 보는 사람들이 학생들과 차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불편함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런 거를. 그렇지만, 그, 없는 사람들은 진짜 1시간 반, 뭐 2시간, 3시간 기다린다고, 먼저 시청에서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왜 이삿바다시 오가 왜 김명희로 안 가냐, 터널로다가 왜 빠져나가냐, 거기서 차를 기다리는 분이 전화가 왔어,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설명해 주느라고, 지금 계속 확장 중이니까, 그래서 뭐, 12번, 11번, 뭐, 18번, 오면 타세요. 아무 데나 차가. 어?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52시간 그게 주 목적인 줄 알았더니, 이동면, 얼마 전에 안 와서 이동면 중자치위원장하고 저가 그런 말이 있어 통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동에서 주민자치 차원에서 이렇게 민원을, 직간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김명희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또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거기에 조그만 차가 댕기지 않아, 그래.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 터널을 두고 터널 가면 빠는데, 왜 김명희 사람도 안 타는데 멀리 돌아다니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너네들보다 그러면 자기 자랑삼 막 얘기하더라. 390 몇 명이라고. 우리 보니까 354명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우리가 한 1000명 받아왔어요. 148-5가 옛날처럼 7번하고 길명희를 경유해서 터널 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연어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평가도 다 지금 몇 수십 장씩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오늘 이제 결과를 봐서 이제 건다고 걸지 말자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아직 안 걸고 있지만은, 글쎄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으면은 당장 가서 내일부터 걸 거고, 우리가 터널까지 막으려고 지금 트랙터 같은 거 다 끌고 가가지고 148-5는 절대 그걸 못 갑니다. 앞으로. 전에 그 이동에서 민원을 넣었을 때부터가 뭐가 잘못되냐면은, 저희 그 이장들도 동네 가로등을 하나 달아달라 그래도, 그 달아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 옆집에 가서 가로등을 달아달랬는데, 괜찮냐? 혹시 또 너무 밝은 게 싫지 않냐? 혹은 농작물 피해가 가지 않냐? 감수할 수 있냐? 그 물어보고 이제 가로등을 책임지고 달아달라 그러기도 하고, 방지턱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누가 민원을 해서 방지턱을 해달라 그러면, 그 주위 분들한테 방금 뭐 브레이크 소리나 또 혹은 또 방지턱을 모르고 시끄럽게 쾅쾅거리고 지나갈 수가 있어서, 그걸 물어봐갖고 그 옆에 주민들의 합의하에 그걸 하고 하는데, 오죽하면 이동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다 상대가 있는 건데, 그럼 일동 주민한테도 이동해서 이런 게 있으니, 버스에서는 이런 걸 조치해 줄 거니까 괜찮냐,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하고, 갔어야 되는데, 불과 시행일 한 일주일 5일 놔두고 나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죠? 지금 사실 원안에서부터 1차, 2차 오늘 이제 세 번째 조정안까지 들어왔는데, 사실 그동안 보면 그냥 어떻게 하면 지나가겠지,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해 주신 거예요, 사실. 시간이 지나는 것만큼 전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동네에서 온갖 욕 다 먹는 거예요. 너희는 차 있으니까, 너희는 덜 불편하니까 이렇게 했지. 아주 그런 식이에요. 오히려 요새는 노인정 가기가 정말 겁날 정도로 이제 그런데, 지금 송석호 의원님도 그러셨고, 우리 이장님들은 정말 원한대로 가기를 바라요. 원한대로 가길 바라고, 정말 원한대로 안 되면, 아까 금주리 이장도 했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막차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그거 늘려서, 지난번에 138-5번이 58에 다는 걸로 아는데, 노선표하고 조정안하고 같이 갖다 놓고, 최대로 근사치를 맞춰주세요. 진짜 아주 회사 입장에서 이걸 꼭 원하는 대로 못하겠다 그러면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서 그게 근사치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원하는 대로만 해요,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내일부터 시정을 해요. 이게 지금, 그거 지금 세대 투입하는데 지금 버스 기사가 3명이 맨날 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대에 대한 기사가 6명 되지, 스피아까지 7명은 될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은 구태여의 욕을 먹어가면서 8번, 7번을 왜 대가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왜 욕을 먹고 우리 주민은 1시간 40분을 기다렸다가 또 놓치면은 또 1시간 40분을 기다려야 확정이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동도 전화가 왔어요, 학생이. 저 누구 아빠 아들입니다. 왜? 그랬더니 이게 138-5가 터널로 가는데 불가치가 시간을 잡았더니 4분에서 5분 빨리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말고 애들이 집이 막차가 일찍 끊어지는데 일찍 간다는 거예요. 어? 이거 이장님 웬만하면은 지금 노선버스 회사하고 같이 학교 다닐 수 있게끔, 같이 집에 갈 수 있게끔 지금 이장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어? 그 터널로 가는 게 얼마나 빨리 되겠더니 3분에서 4분인데 방지턱으로 일로 가면은 방지턱 때문에 한 5분에서 6분 정도 더 걸린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금질에서부터 소방서 앞까지 뭐 도평리는 뭐 있든 없든 말든 우리가 싹 옵제기를 이장님들 이렇게 다 합의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란, 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원한 대로 가주세요. 원한 대로. 연장실에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절차에 의해서. 그 시행되기 며칠 전에야 우리 그 공문도 못 받았고, 또 어떤 그 이장님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어떤 버스 기사나 또 어떤 제3의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 이동면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한 거 보면은, 물론 그것 때문에 조정하는 건 아닌데 시행이 몇 달 뒤에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민원도 그 당시에는 뭐 민원을 반영 안 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오비락이라고 이동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버스 기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버스 회사하고 교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어떤 거를 바꾸고 시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주민과의 소통, 또 사전 교감, 협의가 없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동면 주민들 편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담당 부서 이런데 또 버스 회사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저축되는 게, 저도 이제 지금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해서 위반 시에는 사업주가 징역 2년 이하에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는 것도 맞는데, 분명히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 인원 충원이라든지 사내 제도 개선을 위해서 3개월 정도 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하고 그냥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이걸 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이게 제가 이제 지금 담당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300인 회사 선집버스가 그럼 몇 일이냐 했더니 근로자가 250명이래요. 그러면 300인 이상만 지금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버스 회사는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우리 송상구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내년에 138-7번을 5회를 투여하는데 그거는 또 그럼 주 52시간에 안 들어가요? 똑같은 회사일 텐데,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절차가 무시된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서로 얼굴 붉히고 힘들어하지 말고 유예 기간도 좀 있는 거니까, 아니 내년 그 2월 1일부터 138-7번이 투입이 되면은 9, 10, 11, 12일 5개월간을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공백 기간에
그 138-5번을 뺐을 때 똑같은 배차 시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조정한 시간은 32분, 35분, 32분 걸린다는 거는 138-7번이 투입됐을 내년 2월 1일자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죠? 그래서 아까 송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원위치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6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 3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저축이 된다 그러면 유예기간 내내 서로 소통하고 또 홍보도 하고 서로 사전에 교감을 해서 138-7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1일부터 추종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위원장님. 금주 3리 주민의 일부와 금주 2리 주민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주 종종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주민들 중에서도 이제 의정부까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갑자기 이 버스가 없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는지 몰랐었고요. 그리고 평균 이용률이 0.8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시간대로 나눠서 이렇게 나오신 건지, 제가 타봤지만 시간대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제가 금주 4리에서 버스를 타보면, 그게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평균 이용률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조정안의 이거 시간표를 이제 저는 봤는데, 이게 과연 조정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침 시간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출근하는 시간인데, 지금 6시 30분에 출발하고, 그 다음에 6시 55분이거든요. 근데 6시 55분 이후에 8시예요. 1시간 5분이라는 시간의 갭 차이가 있거든요. 이 시간이 한참 출근하거나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시간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일반적인 어쨌든 업체 측에서 내놓은 제시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포천시 교통이 시민 중심이 아니라, 저는 늘상 작년에 의원님에서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행정감사 때도 말했지만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늘상 지금 느끼고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용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조정안 자체가 그러면 내년에 138-7번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선진교통 이 노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선에도 지금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막차 시간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용객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용객이 줄어들면 또 평균 이용률 가지고 이 노선마저도 또 줄이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업체 측에서는. 경제 논리를 의해서 늘 일상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선진교통과 포천교통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객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 교통약자들이라는 거죠. 학생들, 어르신들. 그러면 그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이용을 하려면 배차 간격을 20-30분 만에 한 대씩은 해주지 못할 망정, 1시간에 한 대를 하더라도 정기적 운행이 돼야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출퇴근 시간에는 최소한 15분 간격으로라도 해주시든지.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이용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해놓으시는 겁니까?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도 밤에 타고 들어와 봅니다. 제가 포천을 벗어날 때는 대중교통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의정부에서 138-5번, 138-7번 잔뜩 한 차 딱 태워가지고 나옵니다. 송오리까지 오면은 반 떨어져 나가죠. 내리시죠. 그 다음에 송오리 오면은 한 3분의 2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포천에서 다시 타죠. 도평리까지 가는 손님들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져 가죠. 몇 명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는 평균을 내서 수익을 보는 거지. 그리고 지금 포천시에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을 다 해주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얘기해.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 52시간 때문에 근로기준법 때문에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그동안 좀 더 충분히 논의 후에 그게 시행된 무렵에 이렇게 시행이 되셨어야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 행정에 여기 교통과에서 나오셨지만 늘상 기업 중심인 거예요. 네, 시민 중심이 아니라요. 이것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선진교통과 포천교통이 존재하고 있으신 건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번 달에 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 안건이 올라온 얘기도 못 들었고요. 일단 이번에 송상구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민원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통화를 했어요. 이런 게 뭐 얘기가 들리는데 맞느냐 그랬더니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게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냐.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듣고 또 이런 걸 민원을 내실 때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버스를 이동 사람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394명 이 사람들이 다 이동 사람들의 의견도 아니고 김영리에 대해서 우리가 5분 10분 이동 사람이 일찍 가려고 해서 일동 사람들 김영리 사람들 5분 10분 때문에 발을 묶어두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더니 그냥 이동 사람들이 좀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냥 한 것뿐이다. 뭐 그렇게 나쁜 의도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시작점이 마치 이동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민원이 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됐다고 해서 오히려 일동 이동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공식적인 답변이 1월 달에도 이 민원에 대해서 시청은 김영리에 대한 조정 폐지 계획이 없다라고 저는 답변에 이해가 가는데 네. 저도 뭐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봤지만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이전회의는 주로 의원님들이 많이 챙겨봐요. 다음에 회의는 뭐가 있는지 또 뭐가 안건이 올라오는지. 그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이 연락이 와요. 그런 안건인데 이거는 내가 한번 좀 참석하겠다. 근데 이게 버스 노선이 이렇게 조정되는 이 중요한 사안을 모르고 나중에 알았다는 게 전 솔직히 좀 존경스럽지들이 않아요. 그 민원에 예. 대해서는 뭐 저희 뭐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해서 다 아무것도 얘기하신 바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민원일 뿐이지 이 민원에 대해서 시의 공식적인 입장도 이거에 대해서 뭐 김영리 노선 폐지할 수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등회의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는 누가 무슨 회의를 하든 말든. 아니요, 저 저번 달에도 회의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근데 이거 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이동구 주민자치 회의 안건으로 올라와가지고 394명이 그 서명을 받는 동안에 물론 이제 지역구 의원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송상구 의원도 그걸 몰라 그랬다고 나중에 오히려 여기 직원들을 하는 것 자체는 스스로가 반성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점이 오히려 처음에 양효수 이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52시간 감안해서 마을에서 좀 협의점을 찾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처음엔 우리도 그렇게 믿었죠. 많이 김영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데 이게 마치 이동면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이거를 다시 원안대로 돌리고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동 사람들 중에서도 김영리를 굳이 5분 10분 빨리 가려고 발 묶어두는 거 원치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동 사람들 무조건 빨리 가려고 다른 사람들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고 이동 사람들 얼마 서명받았으니까 일동 사람 얼마 서명받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2동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의원님들이나 이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공청회 한 번 안 거치고 이거는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근로자들인데 정말 뭐 그냥 통보하시듯이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포천시에서 적자노선에서 이렇게 뭐 배려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노선에 대해서 보면은 이용하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있고 아닌 시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해줬어야 하는 거고 일단은 정말 그 시작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동의 그런 민원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는 조금 감정적으로. 근데 거기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오성길 위원장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위원장 얘기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 나한테 자랑스럽게. 거기 면담도 있어. 면담에서 직접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그럼 니네 조그만 차를 더 뭐 넣어달라고 그래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 같은 소리가 돼야. 죄송합니다. 저기 말씀 중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한 쪽으로 싹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해 부분이 지금 손사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394명이 그렇게 다 안건이 올라와서 이렇게 서명을 하면 이게 단시간에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뭐 예를 들어보니까 뭐 농협에 갖다 놓고 뭐 댕기고 받았다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의원들이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 원한대로 간다고 이 버스 기업주가 원한대로 가겠다고 그 말씀만 한마디 하면 빨리 끝나고 우리 주민들도 다 대찬성이고. 아까 우리 김남현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법정 근로시간도 지금 거기에 해당 그 업체랑 해당도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부사장님 이제 의견은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부사장님의. 네,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하고요. 이제 저 다 하셨나요? 또 이장님, 저 명호 이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저도 한 말씀 참석했으니까 한 말씀 올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텀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다 알게 됐는데 언제부턴가는 이게 올해뿐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이장님 차 없어졌어. 네? 무슨 소리야? 차 시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야. 허구한 날 이런 짓이 이게 행해졌습니다. 허구한 날. 교통과에다 제가 민원도 제기하고 왜 없어졌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이 얼버무려지는 게 늘상 이게 왔던 거예요. 왔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크게 저거 되니까 아마 이제 이장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저거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저 부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제가 명쾌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보시지 않지만은 도에서 지시 공문 수차례 회의하는 것이 뭐냐? 300 이상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300인에 준하는 업체, 다시 말해서 150명, 200명, 200명 이상 업체는 같이 300인 이상 업체 같이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300인 이상 업체가 먼저 시행하면 임금이 높아집니다. 근로시간이 줄어지고 하면 임금이 높아지는데 그에 따라서 각 업체마다 그 임금의 격차가 심해지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7월 내년 1월을 기다리지 말고 7월부터 시행해서 빨리 준비하라고. 그건 도에 직접 담당자 도에 가서 버스 정책을 알아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서두르게 된 겁니다. 서두르는데 52시간 이 문제를 갖고는 왜 대표이사가 이 문제를 잘못하면 거짓말 구속이 되니까 대표이사는 이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방법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송 의원님 제가 사과드리고 또 이번에 사과드린 거는 말씀대로 공청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드립니다.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아마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제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공청회식으로 한번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저희가 진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복귀가 왜 될 수가 없느냐면은 지금 그 버스업체 아까 저 자료에 그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은 길명이 계신 분들이 6개 구간에서 나온 그 데이터 자료가 실제적으로 올라타는 그 인원수를 보시면은 너무나도 적어요. 하루에 버스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임금이 지금 1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버스가 하나 움직이고 있는데 기름이 들어가는 게 12만원에서 16, 14만원 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같이 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복지나 이런 사무 혜택을 준해서 실제 경기도에서 준하고 있는 버스 준공유자 임금은 광역버스는 지금 서울은 60만원이고 경기도 얼마냐? 58만원입니다. 하루에 58만원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38-5번은 지금 얼마야? 원가가? 32만원이면 실제적으로 20만원 주라는 거의 2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한 대당 20만원에 10대가 200만원입니다. 1년에 7억이에요. 7억의 적자를 보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명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버스가 돌아라. 좋죠. 그러나 버스 업자는 사업이고 영리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리는커녕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까 지원을 다 해주지 않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시공용 버스, 도공용 버스, 따복버스라고 공공맞춤버스, 벽진원버스 이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138-6번 아까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해서 그쪽에 이제 지원이 나가는데 저희 138-5번은 지원 없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흑자를 보면 말 안 했겠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없습니다. 이게 한 대당 20만원 꼴
하루에 열 대가 200만 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업체로 하라. 이건 아니죠, 지금은. 길명이나 계시나 일동에 계신 분들이 공부대 지금 이 소리가 지금 사람이 얼마나 줄었냐면은 10년 전이면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관인면에 있는 건요, 약 지금 15,000명이 있던 것이 반으로 줄여가지고 8,000명도 안 됩니다. 거기는 등 하나 그냥 걸면은 그분은 우리 버스 요금이 한 번에 없어진 겁니다. 그런 곳에서 버스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는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 이거를 목대고 다시 길명리로 들여보내면은 만약에 52시간을 준한다면은 길명리 사회되는 걸 3회를 줄여야 돼요. 그럼 3회를 줄인데 그보다 적자가 20만 원 더 발생할 겁니다. 추정상 28만 원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돈을 재원은 누가 해주실 겁니다. 손실은. 이것은 의장, 부의장 계시고 의원님 계신데 이 노선에 대한 노선의 중공영제를 해준다면 하겠습니다. 138-5번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호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예. 그런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우리나라 버스들이 이 뭐 대원이나 경기나 보면은 다 뭐 부산 가는 거, 대구 가는 거, 뭐 어디 가는 거 보면은 적자 노선도 있고 흑자 노선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38-5만 지금 가지고 따지는데 예. 여기서 지금 138-뭐 여기 그 경북대에서 나가는 거 있고 예. 또 저 좌석버스가 또 청년이 가는 거 있고 강남 가는 거 있고 선진 시내버스가 지금 한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별도법이에요. 3개사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전혀 별도예요. 포천교통 따르고 포천상원 따르고 저기 선진시장 따릅니다. 그건 명의야만 그렇게 하는 명의야만 그거 딴 업체를 못 들어오게 해서 명의야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포천시가 똑같다는 게 설명 좀 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회계는 구분돼서 회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회사 아니에요? 그거가 뭐 위로 올라가면 똑같겠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 지회사 그 얘기 준 거죠.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거지. 그 운영 체계나 이 회계적인 손익분을 정리하는 거는 회계로 구분이 돼 있죠. 자, 어찌됐든요, 지금 부사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저희가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점점 저희가 이제 자가 이용률이 높아지고 하면서 그전에는 적자 노선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오래됐으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준 공영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과 같이 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간담회 자리를 먼저 요청을 하시고 이게 준 공영제로 가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버스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간담회 통해서 논의를 해서 여기 계신 이장님들도 이해를 못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업체 입장에서만 서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자세히 보니까 시간이 어떨 때는 10분 간격으로 있고 어떨 때는 1시간 20분, 1시간 15분 간격으로 있거든요. 네, 인정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교통약자들은 이걸 시간을 어떻게 맞춰서 있어요. 그럼 자, 또 얘기를 나누자면요. 10분 간격으로 있을 때는요. 앞차에서 손님 다 태워가지고요. 그 다음 차는 빈 차로 가거든요. 그럼 또 적자 노선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한다는 거죠. 교통회사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거죠.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신다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차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어떤 안일한 행정과 이런 배차를 한 거에 대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죠.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고요. 지금 중고령제를 해달라고 지금 피력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저희한테 이런 간담회 요청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를 통해서요. 해본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래놓고 이런 모든 책임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떠넘긴다는 이런 안일한 태도가 저희는 화가 나는 거죠. 의원의 입장에서요. 예, 부사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업체가 독하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려면은 아까 원복으로 하려면 그거는 지금 정해놓고 힘들고 박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그 시간에서 중점적인 학생이나 이런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또 모색해보고 두 번째는 별 수 없이 그 시간을 벌려도 꼭 30분마다 이렇게 하려면 차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이 차가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에서 보는 것은 우리 공공맞춤버스나 또는 그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교통 모델 버스 이런 버스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회사에서 하는 거는 138-7번 아까 증차를 차가 빨리 해서 먼저 시행하려고 했어요. 이게 10월 달에서 빨리 하려고. 근데 현대에서 해보시면 알지만은 내년 1월 20일까지 차가 나올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새 차를 투입해서 하나라도 지금 먼저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새 차를 투입해서 정차를 해서. 근데 현대가 그렇게 나오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공장에서 차가 안 나온 거예요. 예? 공장에서 차를 사고 싶은데 공장에서 없는 겁니다. 차가 안 나오는데 거짓말. 사장님 그거는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장에서 차가 안 나오는 거를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공장에서 차를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러는 차를 살라고 그러는데 이 12번은 어떻게 빨리 나왔어? 12번도 세 달 전에 주문하고. 예? 세 달 전에 주문을 미리 해놓고. 그럼 3달 전에 준비할 때 1488 10번도 그때 주문해 놨으면 그렇게 동시에 나와서 이런 불만도 없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12번이나 8번을 타고 여기 여기까지 와도 노인네들은 카드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요금을 따블로 내고 의정부를 가야 된다는 거야. 어? 따블로 내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지금 일동택시가 뭐라는지 알아요? 호황이래요, 호황. 왜? 학생들도 타야 돼, 집이 가려면은. 또 근로자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만세에서 금수산 공단까지 걸어간다고요. 여기 이장리에 동작까지. 신북선이라서 택시 타고 가요. 예? 그 사람들이, 여기 근로자들이 만세교 공단부터 길명리, 지연리 어마어마해요. 이거 0.8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여간에 한 40분에 한 대 다니더라도, 이 원안으로 해주세요. 9월 2일 원안. 1488-5.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좀 깊게, 심도 깊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게 뭐냐면, 부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버스 회사의 어떠한 어려운 점을 저희가 안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듣겠는데, 아까 면장님도 지적해 주신 게 그런 거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갈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저희도 들을 자세가 돼 있고, 우리 이장님들이나 주민들도 자세가 돼 있고, 우리 집행부도 자세가 돼 있으니, 원한 처음대로 되돌려서 처음대로 하시면서 하자는 거죠. 저희는 다시 협의를 하자는 거죠. 저희가 들을 자세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부사장님은 일방적으로 제가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길명리와 일동 간의 그 적자 노선 그거만 어떻게 판단 기준을 삼을 수가 있냐고요. 아까 박 의원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의정부에서 오다 보면은 차가 꽉 차서 오면서 점점점 하차하는 인원들이 늘면서 거기는 끝에 머리니까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쨌든 그 버스 회사에서 나온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으면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 거지만 저희도 들을 자세가 있고 집행부도 들을 자세가 있고 주민들도 들을 자세가 있다면 버스 회사도 그만큼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 보세요. 예. 노인네들이 자 이장 오늘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타고 왔어? 매일 적어요. 나도 매일 적어. 알겠습니다. 이 포천 시에 가면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안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몇 년 전에는 138-5번은 길명리 노선으로 다녔고요. 예. 138-7번은 터널로 다녔어요. 예. 그렇게 다니다가 138-7번도 다시 길명리 노선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일시적으로 다니다가요. 그거는 분명히 그리 다녀봐야 손님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다닌 거라고 보여져요. 노선을 갑자기 왜 바꿨을까? 저희야 횟수가 늘어나니까 참 좋았었어요. 금주사리에서.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버스 시간이 불규칙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때 도저히 지금 현재 포천 시내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시간대를 예를 들자면 138-5번이 터널로 가는 거, 많은 시간대에 가는 건 터널로 그냥 가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길명리 노선으로 가는 거를 좀 조절을 할 필요는 있잖아요. 이거는 직통입니다.
신북 뭐 만세교까지 이 노선은 규명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스 충전소 들어가듯이 붙여놓듯이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부사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옵니다. 근데요, 그 일동에서도 직동이 있었어요. 네, 우정부까지. 예. 그 이 자석버스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 여기 선지는 무조건 자기네 마음대로야. 자, 도평에서 포천까지 운행하다가 안 되니까 또, 야, 그러면 수고리까지 나가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수고리까지 나가니까 또 안 되잖아. 회사가 따르니까. 아, 그래, 우리 우정부까지 나가자. 어? 우정부까지 자기네 그러니까 우리 포천 시민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공청회도 없이, 설명회도 없이 그냥 나간 거야. 자, 요번에도 봐. 지금 의원님 말씀 잘해주셨어요. 이 막차가 없어서 12시 몇 분에 타요. 꽉 찬대요, 꽉 찬대. 자리가 없습니다. 예, 자리가 없대요. 예. 근데, 낮에,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여기 선진 시나 포천이 또 없어져야 돼요. 왜 없어져야 되냐? 전철 들어오잖아요. 전철. 그럼 그때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때는. 그래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저걸 성의를 보이면은, 야, 우리 전철 타지 말고 탄 김에 우정부까지 그냥 나가자. 어? 시민들의 협조도 그만큼 많이 바라고. 그러니까 부사장님한테 간곡히 말하지만은 우리 여기 이장님들 오늘 협상이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오늘 이후부터 이 시행이 안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아주 최대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정말 투쟁을 할 겁니다. 트랙타를 막고서라도 금줄이 하나 막고 길면 저쪽 일동선은 나오는 거 막고 일반 차 보내고 148-5 아직 못 가게 막을 거야 진짜. 할 거예요 우리 끝까지 벼 안 돼도 돼요. 아직 끝까지 투쟁할 거예요. 프레카드 써놓고 면장님이 제발 걸지 말라고 아주 그냥 지금 총 4정원을 안 걸었는데 우리 복지회관에 한 50개 써놨어요 지금. 이거 더 이상 하지 말고. 저 이전에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문하면 되세요. 예, 제가 20밤부터 지금 태풍 때문에 재난안전대책회의 참석을 해서 먼저 지금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을 하고 지금 퇴장하겠습니다. 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서로 감정적으로 이걸 대응하면 안 되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합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 52시간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주 52시간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는 이미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고 인터넷 되고 그러면 뒤져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걸 가지고 논의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르게 최소한 면에서는 알고 어떤 주민들과 대화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된다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정말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동 탓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선진버스는 250명밖에 안 돼요. 300인 이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도 안 당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인지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고, 어떤 그런 우리가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회사 보고 저희가 무조건 적자를 다 손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138-5번이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서 적자가 다 해소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 노선이 다 없어지면 적자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거 10분 단축한다고 해서 적자가 다 해소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통인력과에서는 지금 추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추경에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서 지금 뭐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정 예산을 편성해서 뭐 대응을 하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됐을 때는 내년 2월 1일자로 138-7번이 투입될 시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서로 조정해보고 또 우리 이장님들도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자상의 문제가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못하고서 이렇게 시행하게 된 건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도 있지만 현재 이제 앞으로 살다 교통을 이용하는 편의나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이장님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노인분들하고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차 없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교통 해소 대책만 저희가 말을 하면은 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동의 문제 이런 것도 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고 현재 봤을 때 가장 현재 어떤 형태의 교통 체계를 원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수렴해서 지금 의원님도 계시니까 어차피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신 게 노인분들, 학생들 늦게 가는 애들, 또 아침에 일찍 나오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를 좀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시면 제가 제안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장님들하고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면 오늘 저녁 안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통행정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진교통하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해서 최대한 이장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반영해서 한번 조절을 해보고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보내서 이장님들이 오케이 하면 그때 그거를 가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